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11일입니다. 릴라 서장 167회째네요. 503쪽 할 차례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저도 오늘 두껍게 입었는데 여러분들도 날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몸에 끄달리지 않고 이제 해야 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서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올해 안에 아마 끝날 것 같긴 한데, 그 서장 끝나면 대해 법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해 어록은 한번 사서 볼 필요는 있어요. 대해 스님이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공부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고, 우리가 또 잘못된 어떤 관념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두고 대해 법어, 대해 서장, 대해 보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곁에 두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공부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공부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소화되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스스로도 그냥 가볍게 소설책 읽듯이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어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가 깊어지면 어록의 어떤 그 선사들의 말씀이나 이런 방편들이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공부가 안 됐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들인데, 이제 자기 공부가 깊어지는 만큼 이제 어록의 이 말씀들이 소화가 되죠. 오늘 그래서 서장 거의 끝부분인데, 이게 저죠? 이분 장재영, 탕승상인가요? 탕승상 진지에 대한 답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탕승상 여전히 이제 그 승상에 올랐는데 공부가 안 돼서 이제 말년에 대선사한테 법을 묻는데, 가끔 이제 저한테도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알아들으신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내다가 또 몇 개월 만에 또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게 저도 좀 여러 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더러. 그때는 내가 체험한 것 같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지나 보면은 이건 이해였구나라는 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엊그제 어느 분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몇 개월 전에 한번 오셨었거든요.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오랫동안 거의 3, 40년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10대 후반부터 공부를 하셨다니까. 지금 50대시니까 한 40년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의 큰 또 공부처에도 많이 가보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저희 유튜브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법문 중에 이게 탁 치면 이거 아는 거 이게 탁 치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아는 거, 이렇게 알아듣는 거, 이거구나, 이렇게 이게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이거라고, 이거 알아듣는 거, 이걸 말하는구나. 그동안에 몇십 년씩 찾아 헤맸던 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알아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한테도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탁 치면 이거 아는 거,
이거 항상 눈앞에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게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르겠대요, 이게. 이게 생각이었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언어로밖에 이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아는 거,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자리,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를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어떤 언어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언어도 없고 어떤 분별도 없어요. 근데 잘못 받아들이면 이게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바로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그게 이해죠. 이렇게 아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이 자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는 이해죠. 근데 진짜 여기에는 아는 거라든지 뭐 눈앞에 있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드러나는 이 자리 이런 게 없어요. 이 말이 싹 빠지면서도 시원하고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이 말이 딱 빠지면서도 이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치지 않아도 치지 않아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치든 치지 않든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가 나는 거나 안 나는 거나 똑같은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종의 퍼포먼스죠. 자극을 주기 위해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 아니면은 드러나는 자리, 눈앞에 있는 여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지나면은 이제 이게 들통이 나죠. 내가 이게 이해를 했고 아르마리가 작동돼서 이걸 알았다고 했지. 이게 진짜 체험을 하거나 실감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이해를 했는지를 알려면 그런 이걸 치고 안 말고를 떠나서 그 경험이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다음에 더 실감이 나고 와닿고 더 깊어지고 그다음 분별이 더 쉬워지고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더 공부가 깊어지는 쪽으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전히 뭐 이게 아는 자리, 눈앞에 있는 지금 이것, 드러나는 이 자리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답답하고 와닿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잊어버린 것 같고 그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써서 뭔가 애써야지 뭔가 확인되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경계를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는 어떤 말도 없고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마음속에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아르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자극을 주든 주지 않든 그냥 이것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진짜 언어적으로 뭐 직면에 있다, 즉해 있다, 뭐 이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있으면 직면한 것도 아니고 즉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남아 있으면 그게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와닿으면은 이게 이렇게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의 그런 의문이 없어요. 내가 체험을 했나? 이게 그냥 아닌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확실히 와닿았다면 이게 내가 체험을 했나? 체험을 했나? 이게 의문으로 떨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체만 해도 분명하기 때문에. 체험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했나? 이런 식의 의문에 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하는 게 이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문장화된 생각에 떨어져 가지고 긴가민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고 뭔가 의문이 있다면 여기에 순식간에 이것이다 하는 어떤 속삭임이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첫째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겁니다 할 때 뭐 눈앞에 있는 이걸 가리키는 거지 아니면은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지 아니면은
이 소리를 비추는 뭐 주시자니 아니면 아는 것이니 뭐 이런 게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붙은 거거든요. 이거는 분별 경계예요. 그래서 그게 딱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원해야 돼요. 이게 답답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명이 돼야 돼요. 공명. 생각도 작동되지 않고 뭐 분별도 없는데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냥 그 있잖아요. 너무도 날카롭게 막 피부를 이렇게 막 가리키는 듯한 이 시원함.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접적인 시원함. 전혀 뭔가 이물감이 없이 뭔가 뭐에 쌓인 느낌이 없이 그냥 너무도 직접적인 이게 그러니까 시원해야 돼. 일단 이게 의심이 돌거나 뭔가 이렇게 답답하면은 이게 확실하게 와닿은 게 아니라 뭔가 분별이 싹 막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완전히 딱 쉬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분별이 안 쉬어졌기 때문에 자꾸 이런 아르마리가 작동하는 것이고 답답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한 생각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안 됩니다. 애쓰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가 뭐 체험하면서 살아오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나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부도 자기가 체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자기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쉬어졌을 때 이게 드러나요. 그 체험하려는 마음이 이걸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완전 절망감이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진짜 완전히 이게 그냥 공부 전응하구나, 그냥 이게. 헛똑똑이구나. 이런 좌절감이 왔을 때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애써서. 그래서 막 법문도 너무 열심히 들어. 막 하루에도 몇 시간씩 듣고, 그거를 뭐 십수년씩.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법문 듣지 말라 그래요. 법문 듣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법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이 법을 단 1%도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에서 확인해야 돼요. 법문은 어느 정도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 무슨 의미인지 다 정리가 되고 이게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굴리는 그런 식으로 정리된 생각이 법문 들으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정리된 생각으로. 근데 진짜 법문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요것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또 이 밖에서 들어온 생각이 뚝 떨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오로지 자기 내면의 완전함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그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 뭔가 자기의 완전함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밖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막 일어나서 막 추구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자각도 안 되고 이게 분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절대 밖에서 얻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밖에서 들어온 물건은 그게 진실하지가 않다고. 이미 자기한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것만이 진실하다고. 그게 밖에서 누가 주었든 뭐 깨달은 사람이 주었든 뭐 부처가 주었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주었든 그거는 절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 갖추어진 완전함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그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니 도대체가 몇 년을 들어야지 나는 듣다 보면 공부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내적인 전환이.
그러니까 각이 안 되면 100년을 들어도 안 되는 거야. 깨어나지 않으면, 자기 분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뒤집어냐? 밖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뒤집어짐. 그럼 법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법문이라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초심자들이나 공부가 이렇게 감을 못 얻으신 분들은 이제 법문을 들을 필요가 있죠. 물론. 그리고 공부가 분명해질 때까지 진짜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서 100% 공부가 된다는 보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나고, 분별망상에서 깨어나고, 법문이 그 눈높이에 맞게 들어오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깨어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는 보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짜 자기 내면의 분별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이게 우리가 장애가 되는 건 분별이거든요. 속삭임들. 말이 다 끊어져야 된대. 아는 것, 눈앞에 이것, 드러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언어잖아요. 언어에 탁 떨어진 거거든요. 그냥 틈이 없어요, 여기에. 틈이 없어요, 여기에. 말이 없다고. 말이 다 떨어졌어요. 뚝 끊어졌어요.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고 실감이 안 나고 분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게 아르마리로 공부했구나라는 게 드러난다고. 말이 다 끊어져야 된다. 지금 이건데, 지금 처음에는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소리도 일어나고,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여기서 감정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느낌도 일어납니다. 과거라는 분별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꽃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여기에 통할 때는 그 모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뚝 떨어져. 이 말이 뚝 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 막 몽글몽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심자들은, 진짜 공부 안 한 사람은 과거 따로 있고 현재 따로 있고 미래 따로 있고, 공부가 조금 좀 법문을 들으신 사람은 어떻게 내적인 상태가 되느냐. 과거도 여기야. 미래도 여기야. 현재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막 예전보다는 헤매 다니지는 않은데 여전히 눈앞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여기야 라는 분별에 끌려가고 있어요. 과거도 여기야 하는 분별에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여기야 라는 분별에 막 끌려가고 있고, 미래도 여기야 라는 분별에 막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이해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진짜면은 이런 거죠. 과거도 여기야 라는 이 말도 과거라. 현재도 이거야 라는 이것도 뭐 거의 과거에, 말만 되면 다 과거인 거예요. 미래도 이거야 라는 것도 과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게 그 생각의 내용이 과거가 따로 있다, 미래가 따로 있다, 현재가 따로 있다랑 과거도 여기야, 현재도 여기야, 미래도 여기야랑 똑같아요. 구조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거와 과거도 여기 일이고 미래도 여기 일이다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말에 떨어진 거예요. 말에 떨어진 거예요. 생각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냥 이쪽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모으니까 두 번째에서 생각이 더 쉬워질 수 있죠.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여기. 그럼 이 언저리에서 자꾸 생각이 또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벌써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분별에 떨어진 겁니다. 이것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도 말이 되기 이전
이거는 뭔가 쑥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게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여전히 시선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눈앞에서도 막 이렇게 대상에 이렇게 사람을 보고 법문을 들으면 이렇게 대상에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걸 예전에는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어요. 내가 말에 떨어지고 있는지. 근데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 말에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는 게 처음에는 이치에 맞는 말에 떨어지는 건 말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떨어지는 게 말에 떨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 따로 있고 미래 따로 있다라는 말에 떨어지면 이게 말에 떨어지고 과거도 여기고 미래도 여기야라고는 말에 떨어지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똑같이 말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라는 것도 벌써 말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체험에 올 때는 벌써 이것도 한마음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이 드러날 때는 뭔가 자기 존재 밑바닥으로 쑥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쑥 들어온 듯한 느낌.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현상도 여기서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여기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뭐 모든 것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벌써 여기서 다 비추고 있는 그런 식의 전환.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어떤 말도 없고 어떤 분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게 뭔가 대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이게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은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근데 그게 그냥 딱 포기가 되면 어느 순간 탁 정지가 되거든요. 마음이 움직임이. 딱 정지가 되면 그냥 이렇게 해도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예요. 이건데 뭐 지금 이런 물리적인 위치에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라 이게. 여기서 뭔가 시원하게 통하고 그냥 무슨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그 뭐 감흥 그 정도가 나오는 것이지 문장화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든가 뭐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득 이제 현상이 탁 정지된 듯한 느낌에서 일체감이 확 자각이 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쑥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쑥 모양 이전으로 쑥 들어온 듯한 느낌. 어떤 사람은 그냥 전체가 확 정지되면서 전체성이 확 와닿는 일체가 다 허망하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어떤 체험적인 증명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에는요. 유구무원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것이 이걸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도 밝혀지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아둥바둥 산다고 헛고생했구나. 내가 아둥바둥 공부한다고 헛고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부라는 게 따로 없어지고 공부끼리 끊어진 듯하고 뭐 마음속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이거를 확인하는 일밖에 없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어디 가고 오미 없이 그냥 딱 이 자리에서 그냥 모든 어떤 지나가는 인연들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상은 다 왔다 갔다 하고 변하는데 그러니까 늘 똑같은 거라. 늘 똑같은.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뭐 과거니 미래니는 벌써 뭐 꿈이라는 게 분명해서 환상과 같은가라는 게 분명해서 잘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일어나는 거에도 이렇게 거기에 특별하게 잡을 수 없다라는 걸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막 애써서 뭘 하려는 그런 것도 쉬워지죠.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인연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걸리지 않게 되는. 그게 걸리지 않는 거죠. 과거에도 안 걸리고 미래에도 안 걸리고 현재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 이건 소리가 아닙니다. 움직임도 아니고 여기 언어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안 열리니까 자꾸 이게 닫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려 있는 것 같고 시원하지가 않고 그렇거든요. 이게 마음의 문이 확 열려 버려야 돼.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락날락 다 모든 것이 다 들락날락 걸림없이 다 하는데 아무것도 걸림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여기서 일어난 아지랑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게. 이게 사실 공부라는 게 우리가 뭐 마음 공부를 하면은 사는 게 좀 뭐 심해탈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런 기대도 있을 거고 사실은 부처님도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번뇌에서도 해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이 열려서 그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해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딱 하나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도 약간 사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가는 데 어떤 힘겨움이나 버거움이나 구속감을 얘기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보면은 사사로운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의 차이도 사사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달라져서 깨닫고 법이 달라져서 깨닫지 못하고가 아니라 법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단지 그러한 어떤 그 진실, 진짜 세계에 눈을 뜨는 건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라는 것도 사실 사사로운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거고 우리가 번뇌가 있다 없다라는 것도 심해탈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그건 사람의 일이지 법의 일이 아니거든요. 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다라고 여길 때도 여기서의 분별이고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이치에 맞는 이해가 돌아갈 때도 이 일인 거고 이런 식의 이해나 아르마리가 똑 떨어져도 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부는 사실 모든 일이 그게 깨닫지 못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이해가 정리될 때나 아니면은 이해가 뚝 떨어져서 이 사실이 드러날 때나 달라지지 않은 이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에 통하는 게 공부인 거예요. 이 하나에 통하는 거. 이 하나에 통해서 남김없이 모든 일이 이것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이 공부인데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하나에 통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번뇌에서도 자유롭게 해주고 번뇌 그러니까 그 심해탈 그러니까 마음의 구속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에 확연하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에 어두워서 이것저것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다라고 여겨서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고 타인이 따로 있다. 그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어떤 일을 대상으로 상대하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또 그게 잘못되면 고통받게 되고 이런 게 분별 세계 속의 일인 거예요. 분별 세계 속에.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 속에 세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상태 속에서 빚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통하게 되면 그 낱낱의 사안을 해결해서 뭔가 그 구속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여기서 통하면 법이 분명해지면 모든 것에서 다 통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분별, 집착심, 분리의식. 이게 분리된 내가 따로 있다라는 의식,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내 아닌 게 따로 있다라는 의식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근데 원래는 여기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거라 분별의식의 어우러짐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감각적인 분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의 분별들, 어떤 느낌의 분별들, 감정의 어떤 분별들을 이게 하나로 엮어가지고 우리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남이 따로 있다, 어떤 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거에 이게 빠져드는 거거든요.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들로 춤추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철저하게 안 봐서 그래요. 대충 봐서 퉁쳐서 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보는 눈이 신경이 끊어지면은 이 모습은 영원히 없습니다. 내 세계 속에. 조건을 하나씩 빼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구석에 갇히는 거 대충 봐서 철저하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못 봐서 우리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어두운 거지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감각 의식들이 출몰해서 이런 식으로 드러난 상에 딱 이름을 붙이는 거야. 누구다. 존재로 만들고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가 이걸 이제 개념화라 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이 사람은 뭐 직업이 뭐고 전직 뭐였고 하면서 이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만들면서 존재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딱 붙이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가까이 만나면서 익숙해지면서 알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들을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관계가 어땠는지, 그동안에 무슨 공부를 해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막 듣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구체화돼서 존재하는 것 같아. 근데 이름을 딱 붙이는 거야.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의 개념을 딱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분별의식과 그 개념화된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마음에 저장된 개념화된 그거와 지금 이름 붙이는 것이 딱 어우러지니까 이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구다 이렇게. 지금 눈앞에 여기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이름 붙임이나 그 개념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자리나 그다음에 이런 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이 경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막 비추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정지된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 사람이 이름이 뭐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그런 개념, 이 사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깨어 있음, 이것이 이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 사이에 이 공간을 만들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 위를 만들고 아래를 만들고 컵을 만들고 탁자를 만들고 그다음 공기를 만들고 나를 만들고 이제 꽃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다 개념화돼서 존재화된 어떤 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기도 있다라고 만들고 이 공간도 있다라고 만들고 있고. 근데 지금 이 경험이 지금 이렇게 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의 표현들일 뿐이다. 우리 분별로 보면 이 사람이 분리된 채로 따로 드러나는 것 같죠?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 전체가 통으로 같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감각의식이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다 통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은. 다 통해 있다고,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통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화련관통, 이게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이 깨어있음의 표현으로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이 한방이라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더라니까. 여기에 통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미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다 이게 뭔가 실체성이 이게 해체됩니다. 이게 이 실체성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그냥 처음에는 분명히 이 사람과 내가 따로 있고 나와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따로 두고 있던 마음이라는 거, 법이라는 게 뚝 떨어져 나가면 이 현상이 통으로 하나가 확 통하는 것으로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각각을 열어 제낄 필요가 없이 이 각각을 열어 제껴서 뭐 이 환으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 따로 두고 있는 어떤 주관의식, 마음이라는 게 마음일 수도 있고 주관의식일 수도 있고 자아의식일 수도 있어요. 따로 있는 뭐 어떤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게 딱 떨어져 나가면 그냥 이게 순식간에 확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냥 이 현상이. 그래서 실체감이 없는 환과 같은. 요게 만능이죠. 요게. 각각을 다 환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분별을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과 같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하나 해결해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고 소거하면서 이거를 사람에서 환상으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전환이 올 때는 뭔가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그 의식이 체험하고도 남아 있거든요. 그게 뚝 떨어져 나가야 돼요. 주관의식이. 그게 망상이라는 게 딱 드러나면은 갑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게 싹 비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이 그냥 어떤 그 하나의 실체 없는 환상과 같은 그런 것으로서 싹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끝간데 없이. 그래서 그럴 때 이게 뭔가 식뿐이구나 뭐 이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런 게 공감이 되죠. 그래서 공부라는 건 뭐냐면 뭘 봐야 되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법이라는 걸 따로 두고 있느냐, 마음이라는 걸 따로 두고 있느냐, 자기라는 걸 따로 두고 있느냐, 뭐 진리라는 걸 따로 두고 있느냐. 그런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 분별이거든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봐야 될 것은 밖에 있는 어떤 현상적인 변화나 뭐 경계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경계의 변화는 볼 필요가 없어요. 다 경계니까. 지금 자기 마음에 이게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한켠에 이렇게 밀어두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꺼내봐야 돼요. 다 열어봐야 돼. 다. 그게 진짜 마음에 담아둘 만한 진짜인지 아니면 환상과 같은 건지 다 열어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거라면 다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어볼 필요도 없어. 다 망상이에요.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거는. 다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관념이고. 그걸 보는 게 공부예요. 딴 게 공부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막 거친 것만 보이고 그것들에서 깨어나면 또 미세한 분별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다 깨어나야 돼요. 그게 망상이라는 게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 마음에 따로 두고 있으면 그게 뭔가 실체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망상이라는 게 딱 보게 되는 순간 뭔가 탁 열려버려서 해체되는 듯한. 근데 그 한 개의 눈이 뭐냐? 공부, 자기 마음의 분별을 보는 게 바로 그게 해체시키는 작업이에요. 환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중요하거든요. 이 눈이 어떻게 보면 딴 공부가 아니에요. 딴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이 드러나면, 이 마음자리가 딱 드러나면 그때부터의 공부는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에 내가 사로잡히고 있지 않느냐,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지 않느냐, 그런 식의 분별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를 보는 그 하나의 눈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 눈이 자기 마음의 분별을 보면 뭔가 그 따로 존재감을 부여했던 것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는 키와 같이. 그러니까 그 한 키밖에 없어. 아주 공부는 간단합니다. 자기 분별을 보는 거예요. 경계를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잠들어 있고 잠긴 채로 있고 열려지지 않으면 그게 법을 보는 눈을 가려버리고 여전히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존재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원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그게 없어져야 돼요.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공부라고 할 것도 분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떤 김이라도 보여도 그게 벌써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마음의 작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분별에 들어간 거거든요. 마음의 작용이 다 분별이죠. 마음의 작용이 딴 게 아니에요. 다 분별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작용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뿐인데. 마음의 묘용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 마음의 묘용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환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소리도 드러내고 있고 사물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생각도 드러내고 있고 느낌도 드러내고 있고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용인데 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또 용이라고 딱 규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용이라 하면 벌써 용이니까 이것도 표현된 거니까. 근데 요것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데 탁 공부가 되면 될수록요 이제는 그 사로잡히는 게 점점 텀이 줄어들어요. 간격이. 그러면서 조금만 일어나도 분별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비워지게 되고 열리게 되고 따로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는 뭐다 그러면 다 망상이라는 걸 알아요. 뭐 있다 없다 뭐 법이다 깨달음이다 뭐 진리다 뭐다 해도 다 망상이라는 게 보여서 이제는 그냥 안 속고 사는 거죠. 안 속고 사는 거예요. 안 속고 사는 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뭐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 헤엄치듯이요. 그냥 이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걸리지 않고 나도 따로 없고 대상도 따로 없이 분명히 이렇게 종도 있고 나도 있는데 전혀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하나로 다 하나로 다 통해 있거든. 이게 하나예요. 하나로 다 통해야지 걸림이 없어져요. 안 통하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이 달라진다 해야 되나? 시야가 달라진다 해야 되나? 예전에는 분명히 분별 기준으로 나와 이 벽은 안 통해 이런 기준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분명히 그 속에는 개념이 작동할 거예요. 나는 육체고 이거는 어떤 무생물, 물질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 그래서 이거는 분리되어 있어 라는 그런 식의 분별이 탁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데 그게 다 모든 분별 기준이 망상이라는 게 딱 드러나니까 걸리는 게 없어. 부딪혀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관념이 다 사라지니까 이게 다 하나의 딱딱한 이것, 부드러운 이것, 공기 같은 이것, 고체 같은 이것, 액체 같은 이것, 이게 다 하나로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게. 근데 이게 잡을 게 있는데 왜 잡을 게 없다라고 하세요. 이게 잡아도 왜 잡힌 게 아니에요,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잡히지가 않아. 아주 눈이 날카로워진다는 게 맞아요. 눈이 정밀해진다, 정교해진다, 엄밀해진다. 그래, 우리는 대충 잠을 자고 있었구나, 그동안에.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내가 죽비를 잡았구나라는 그 사실이 분명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처럼 봤는데, 제가 뭐 하고 있죠? 죽비를 잡고 있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죽비를 잡고 있나요? 그렇게 보여요. 죽비한테 잡혔어요. 엄밀해지는 게 맞아요. 눈이 날카로워진다는 게 맞는 게, 진짜 엄밀해지는 게 맞는 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희한해요. 내가 죽비를 잡고 있다라는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요, 저한텐. 왜냐하면 분명히 잡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잡고 있는 마음이 없어. 이해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죽비도 변하고 나도 변하니까 잡고 있는 게 없어. 이런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죽비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비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다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와 내가 죽비를 잡고 있다라는 그거는 이게 죽비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비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것만 봐도 죽비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믿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아니에요. 이거랑 내가 죽비를 잡고 있는 거랑은 다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죽비를 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죽비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야지 죽비를 잡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내가 걷고 있다 그러나요? 분별을 해야지 걷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것도 내가 죽비를 잡고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환과 같은 일이죠.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내가 죽비를 잡고 있다라는 것도 망상이죠. 여기서 일어난 망상, 허상. 마음에서 내가 죽비를 잡고 있어. 이게 허상이잖아요. 허상 아닌가요? 내가 죽비를 잡고 있네. 허상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한 법도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죽비를 잡고 있는 일이 없어서 한 법도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비를 잡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도 한 법도 없다. 왜냐하면 그게 다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한 법도 얻을 법이 없다. 죽비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고 죽비를 잡고 있는 일도 따로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냥 어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것이 고정된 무엇이라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그런,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게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냥 뭐 순간순간 인연 따라 환상과 같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환상과 같은 일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런저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죽었다 깨나도 맞아 하는 그게 없어요. 그렇게 이게 뭔가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이거야 하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내 영역 밖의 일인 것 같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공부가 되면은 좀 더 힘을 얻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냥 점점 더 뭔가 이렇게 솔직해진다 해야 되나? 더 자연스러워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멀리 있으면서 우리를 가장 구속하는 게 생각이구나라는 거예요. 이 진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가장 우리를 억압하는 게 생각.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이거고, 감정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도를 갖고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오다가 이렇게 형성된 어떤 반응 패턴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드러나는 감정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에 대한 판단들, 생각은 오히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생각으로 이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게 마음 가는 대로 안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뭐가 먹고 싶어. 오늘은 분명히 뭐가 먹고 싶어. 맛있는 음식이 고기가 먹고 싶어. 쇠고기가 먹고 싶어. 쇠고기가 맞아요? 소고기가 맞아요? 쇠고기. 소고기가 맞는. 저는 쇠고기가 맞는 줄 알았거든요. 소고기도 맞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게 머리가 이게 판단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계산하면서. 그래, 오늘은 뭐 돈도 별로 없고 대신은 뭐 오늘 좀 참고 뭐 내일 뭐 누구 만나면 그때 같이 먹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욕구를 통제하고, 그다음 이거는 아주 가벼운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아주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못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감정적인 것도 그래, 이럴 때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뭐 생존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남들한테 비난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참아야지. 계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억눌려지잖아요. 발산이 안 되고. 그게 쌓이고 축적되고 숙적되면 이렇게 팽팽해지잖아요. 내면이, 긴장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뭐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 점점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러면 생각보다는 더 직접적인 거에 더 따르게 되는 그런 식의 변화도 오는 것 같아요. 더 가까운 거, 더 직접적인 거. 분별이 개입되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해야 되나? 그게 자유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단순해지기도 하고, 머리 잘 못 쓰게 돼. 머리가 작동이 안 되니까 잘 못 쓰게 되고, 더 어린애 같고, 그런 면도 있죠.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현하게 되고, 그런 것들. 그런 식의 어떤 내면의 변화들도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부가 분명해져야 저는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 이전에는 생각이 자꾸 자기 삶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억압시키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어떤 면에서 난도질하고 그렇죠? 규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본래 자리가 드러나서 자기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이 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준비가 되지 않는가. 저는 공부를 하면서 더 느끼거든요. 비로소 저는 이제 뭔가 예전에는 자꾸 조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막 그런 거에 더 매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망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사실 남들이 강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찾아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줄 알고. 근데 남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지나보면. 자기 문제였다는 거죠. 자기 분별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에서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면서 뭔가 해탈하는 삶이 더 걸림이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삶을 살게 되는, 자기 스스로한테 진짜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이제 갖게 된다. 저는 나중에 공부가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연세 드셔서 공부를 하죠. 삶이 어느 정도 다 한 곱이 넘어가신 뒤에. 볼게요. 503쪽. 이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확고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고한 뜻이 없다면 마치 남이 말을 몰래 엿듣고 헤아리는 사람이 남이 동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곧장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동쪽으로 달려가고 서쪽이라고 말하면 곧장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서쪽으로 달려가는 꼴이 됩니다. 만약 확고한 뜻이 있다면 물샐 틈 없이 장악하여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나융은 설사 한 법이 있어서 열반을 뛰어넘는다고 하여도 나는 역시 꿈이나 환상과 같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세간에 헛되고 환상 같고 진실하지 못한 법에 또 무슨 흥미가 있다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확고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고한 뜻이 없다면 마치 남의 말을 몰래 엿듣고 헤아리는 사람이 남이 동쪽으로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곧장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동쪽으로 달려가고 서쪽이라고 말하면 곧장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서쪽으로 달려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자기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를 먼저 하신 분의 어떤 경험이나 그 안내가 필요하긴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자기에게서 발견되는 일이고 자기한테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공부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인가요? 서양의 그 인도의 어떤 영상가들도 그러죠. 처음에는 스승이 밖에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스승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이제 자기한테 귀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고 완전히 이것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거를 케어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의 삶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공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자각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100% 자기한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이미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뭔가를 구하려 하거든요. 절대 자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할 때도 뭔가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공부가 아니다. 진짜 진실이라면 내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진실해야 되는데 내가 애써서 뭐 할 때 공부가 된다면 그거는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완이 되고 자연스럽고 놓여지고 풀려나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가 더 진전되는 것이죠. 노력이 쉬워지고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진리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잡을 안 석이고 잠을 못 자고 그럴까? 그건 뭔가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요? 오히려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놓아버리면 놓아버릴수록 공부가 더 밝아집니다. 이게 밝아져요. 내가 노력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다 조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밖에서 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안 되고 뭔가 저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려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쉬란 말이에요.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쉬라는 건데 공부를 잘못하면 막 쉬지를 못해요. 법문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하게 되면서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 확고한 뜻이 있다면 물 셀 틈 없이 장악하여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나용은 설사 한 법이 있어서 열반을 뛰어넘는다고 하여도 나는 역시 꿈이나 환상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뛰어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말한 열반도 뛰어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꿈이나 환상같이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봤자죠. 열반을 뛰어넘는 법이 있어봐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인정해야지. 자기 투사죠. 자기 환상이고. 그 구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공부가. 열반이니 열반 하레비가 와도 자기 마음의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망상이잖아요. 뭐가 와도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용 화상은 우두법용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조 도신의 제자인가요? 사조 도신이 우두법용이 그 바위 위에서 명상을 하고 있으면 새들이 꽃을 바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신이 우두법용의 집에 갔다가 덤불이 막 무성한데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니까 선사님은 저 호랑이에 놀라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조 도신이 그러죠. 바위에다가 딱 불러서 갑자기 부처 불자를 딱 쓰니까 우두법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바위 위에 쓸 글이 아닌데 이 숭고한 글을 이렇게 법이 그렇게 있는 거야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너는 이것 갖고 놀라냐 이렇게 물어봤죠 도신이. 그래서 깨친 사람이거든요. 불법도 망상이다라는 걸 깨친 거예요. 오히려 호랑이한테 놀라는 게 더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그 깨치고 나서 이제 진짜 그 스승의 그 제자죠. 설사 한 법이 있어서 열반을 뛰어넘는다고 하여도 나는 꿈이나 환상과 같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거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 새들이 꽃을 바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허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꽃을 바칠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우두법용을. 자취가 없기 때문에. 하물며 세간에 헛되고 환상 같고 진실하지 못한 법에 또 무슨 흥미가 있다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조차도 열반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그 법조차도 환상과 같이 보는데 세간에 헛되고 환상과 같고 진실하지 못한 법에 또 무슨 흥미가 있다고 그것들과 관계 맺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대해가 공부가 분명해지면서 한 말과 맥락이 통하죠.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중생의 마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표현한 거랑 같은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불법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잖아요. 불법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이 세간법 중생의 마음 그걸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양변을 떠나는 겁니다. 바라건대 공께서는 이 뜻을 굳게 하여 법을 직접 손에 넣는 것을 확고한 뜻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비록 온 세상의 중생들이 모두 마왕이 되어 공에게 번뇌를 불러오려고 하여도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반야 위에서는 헛되이 버리는 공부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을 반야 위에 둔다면 비록 금생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또한 씨앗을 깊이 심을 수 있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업을 짓는 의식에 끌려가 온갖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육신을 갈아입고 생각을 바꾸더라도 역시 나를 어둡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살피십시오. 바라건대 공께서는 이 뜻을 굳게 하여 법을 직접 손에 넣는 것을 확고한 뜻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손에 넣는다 그러면 체득, 깨닫는 거, 직접적으로 깨닫는 것을 확고한 뜻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비록 온 세상의 중생들이 모두 마왕이 되어
공에게 번뇌를 불러오려고 하여도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온 세상의 중생이가 이게 우리가 이게 다 드러나는 게 모든 게 온 세상의 중생이잖아요. 이것들이 진짜 마왕이라는 건 이제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것들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공에게 번뇌를 불러오려고 하여도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기에만 뜻을 두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 것들의 마음이 새어나가지 않겠죠. 오직 여기에만 뜻이 있다면. 공부에 뜻이 있으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막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옆 동네에 아파트가 새로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막 그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에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죠. 다 모든 것들이 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마왕이라는 거는. 마왕은 다 현상적인 거예요. 마왕은 이 현상이에요. 마왕은 법이 이 현상. 현상의 유혹이 마왕이죠. 반야 위에서는 헛되이 버리는 공부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을 반야 위에 둔다면 비록 금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끝내지 못하더라도 또한 씨앗을 깊이 심을 수 있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업을 짓는 의식에 끌려가 온갖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육신을 갈아입고 생각을 바꾸더라도 역시 나를 어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좀 어떤 불교적인 뭐 윤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체험을 못 하더라도 법문을 듣다 보면 마음이 많이 쉬어지고 막 어떤 분별 경계에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잦아들고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공부가 이렇게 또 이러다가 체험이 오면은 더 훨씬 더 쉬워지고 끄달리는 마음이 줄어들고 점점 흔들리는 마음이 점점 안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공부에 나가다가 이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더 공부를 하다가 모든 마음의 분별이 다 사라지고 나면 분명해지면 자기의 정체성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오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공부에 마음을 두고 하다 보면 점점 어떤 마음의 끄달림이나 번뇌도 줄어들 것이고 또 그 한 마음으로 진짜 끝까지 하다 보면 진짜 어떤 자기 정체성의 전환이 오기 때문에 현상이 아무리 물결을 쳐도 그 물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는 그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늘 이 자리인 것 같아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늘 여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뭐 서울에서 부산 오고 뭐 여기에서 어디 가고 막 이런 식의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계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내 앞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듯한 느낌. 인연이 내 앞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오고 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데 온갖 항상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죠. 그것이 아주 큰 전환인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고향이 제주도에서 뭐 대학 간다고 여기 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왔다가 제가 막 돌아다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울이 내 앞에 있고 부산이 내 앞에 있고 그냥 이 현상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이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은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변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지 않나요? 공부하다 보면 왔다 갔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상만 이게 달라지는 듯한 느낌. 삶과 죽음도 현상이니까 오고 가는 것, 그렇죠? 그게
처음에부터 막 힘이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익숙해지고 힘이 붙다 보면 저도 뭐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그 이전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좀 깊어지면 이거는 더 확실해질 거라는 그런 그 예상이 되죠. 더 굳건해질 거라는. 그래서 그냥 뭐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더 삶이 공부니까 항상 이 경험을 하는 거니까 더 힘을 얻고 현상의 힘은 더 떨어져 나가고 실체감이 사라지고 그런 쪽으로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그거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